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2년 새해가 밝습니다. 2022년에는 많은 정책과 법들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 2022년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입니다. 내수 및 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 그리고 고용 회복을 도모하고 사회와 산업경제 영역에서 누적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2022년 정부의 목표는 경제 사회 전반에 내려앉은 불확실성과 시장의 상실감을 보듬어 경제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떴으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소비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데요.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때도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 올라갑니다.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규정해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1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영아수당 월 30만 원, 그리고 출산 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 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교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첫 만남 꾸러미도 도입되는데요.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으로 높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셋값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은 새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리는데요. 이를 통해 가구당 90만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20만 원 특별 지원을 받는 청년도 무이자 월세 대출이 허용되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는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중증장애 청년이 개별 가구로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네 번째,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어 경제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는 80%로 상향됩니다. 상환은 우수금융사의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1분기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합니다. 석유료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섯 번째,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 폐지.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는데요. 국제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상반기에는 교통과 숙박 유원 시설 할인이 연계된 일상회복 특별 여행 주간이 운영되는데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일곱 번째, 특고직 실업급여 수령. 2022년 1월부터 배달대행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들은 최대 월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 앱을 통해 일감을 내려받아 미션을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청년층 교통비 지원.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이 확대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과 규모, 적용 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청년 패스를 통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와 학업 활동 등에 필요한 교통비를 매년 15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거주지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는 만 19부터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충청남도도 충남형 교통카드를 도입해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도내 어린이 청소년에게 1인당 연간 3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에서는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가 운영되며 부산에서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해 매달 1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라가고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 할증이 생기는 등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팩트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